2월 19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조선일보의 특종 보도인데요. 이 검찰, 법원 아주 이제는 까놓고 정권 방탄 인사, 친정권 인사를 한다. 이런 제하의 기사가 떴습니다. 소위 검찰은 중간 간부 인사도 친정권 이문정이라는 그런 이문정이라는 검사를 대검 감찰과장 승진이 유력하게 지금 돼 있고요. 이 법원은 잘 아시겠지만 조국의 그 사법 남용 사건을 맡고 있는 김미리, 또 윤종섭 판사에게 조국과 사법 남용 사건 이걸 다시 맡겼다는 뭐 이런 요지의 특종 보도입니다. 네. 이 지난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을 골자로 한 검사장급 인사를 한 데 이어가지고 일요일 날 단행했죠. 곧 있을 차장 부장검사급 인사에서 이문정 대검 감찰 정책연구관을 대검 감찰과장으로 승진시키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소위 정의로운 검사로 이렇게 칭해졌던 형사 1부장 소위 채널A 사건이 혐의가 없다. 이거 서울지검장, 중앙지검장을 찾아가서 수사팀을 이끌고 가서 이게 전혀 증거가 없는데 이걸 빨리 종결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수사의 정확성과 공정성과 정의성을 가지고 수사에 임했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은 콕 찍어가지고 교체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현상을 만약에 이게 사실로 나중에 인사가 된다면 이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정의로운 나라는 적어도 뭐 그럴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객관성을 유지를 시키죠. 일을 잘한다든가 능력이 있다든가 또 남들하고 비교해서 어떻다든가 이런 데서 원래가 이 승진을 시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또 1년밖에 남지 않은 이런 시기에 이 정권의 명운이 1년밖에 더 있습니까? 1년 있다가 뭐 이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뭐 황제 폐하로 등극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1년 남은 이것은 1년 남은 정권에서는 항상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그 정권의 마무리를 위해서도 참 좋은 것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특종으로 나왔을 정도니 말이죠. 친정권 검사는 요직에다 올리고 정권을 거스르는 사건을 처리했던 아주 정의로운 검사들은 교체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대법원도 마찬가지죠. 이 법원도 중앙지법의 그 사무분담 재판부를 이렇게 지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법 연구 출신 김미리 이름이 아마 귀에 익을 겁니다. 김미리 부장판사에게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또 맡겼습니다. 그분은 3년간 이미 서울지법 근무가 끝나서 다른 데로 가야 될 사람인데도 더 또 유임을 시켜가지고 조국 전 장관 사건하고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을 맡게 하고 또 양승태 대법원에게 비판적이었던 윤종섭 부장판사에게는 사건 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을 그대로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김명수 거짓말의 대명사로 지금 쓰일 정도로 대법원장 이라는 그 이름이 상당히 좀 부끄러울 정도로 돼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지난 3일 중앙지법은 3년 근무라는 인사원칙을 깨고 김미리 판사는 4년째 윤종섭 판사는 6년째 중앙지법에 잔류시키고 그래서 코드 인사가 아닌가 하는 비판이 법원 내외 법조계에서 쫙 퍼졌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종합 취재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가 19일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최근 검찰 간부 인사안을 마련했는데 사의를 표명하고 이날부터 이틀간 휴가를 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 인사에도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골방에서 뭐 밀실에서 안 한다고 하면서 밀실에서 다 주판 튀기고 다 한 것입니다. 신수석은 주변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박범계를 볼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범계가 누구냐면 법무장관이죠. 잘 아시죠? 이름이 아주 특이해서 외우기가 좀 까다롭겠지만 박범계라고 합니다. 네, 법무장관입니다. 또 법무부하고 검찰 주변에서는 기존의 그 추미애 라인을 보강을 했다. 지휘 권위가 완전히 붕괴한 이성윤 중앙지검 체제를 끌고 가겠다는 그런 뜻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다합니다. 윤 총장의 반발로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정면 충돌할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그런 제하의 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윤석열 총장은 침묵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 긴 침묵을 깨고 그 포효는 아마 청와대를 정조준하지 않는 성격의 포효는 없을 것이다. 박범계 상대는 하지 않을 것이다. 박범계는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그 소위 그런 단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 윤 총장은 스스로 갈 길을 이제는 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아마 했을 거다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이 방탄용 코드 인사 비판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더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리 부장판사 여러 사건 재판에서 여권 피고인들에게 완전히 눈에 보이듯이 경도됐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람. 또 윤정섭 판사는 임종원 전 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법적 패 청산을 뒷받침하는 재판을 진행을 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받았던 판사입니다. 법조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로 접어든 가운데 사법의 양대축인 검찰과 법원을 갖다가 아예 노골적으로 방탄하는 인사로 채우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이성윤에 맞선 이 변필견 정의로운 검사로 소문나 있는 형사 1부장 중앙지검 이분은 교체하고 핀셋으로 꼭 집어가지고 교체한 데서 핀셋 교체라고 이 특종 보도는 하고 있습니다. 또 신현수 또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제 박 장관이 볼 일 없다. 별 볼 일 없으니까 나는 휴가 가겠다고 휴가를 떠난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검사장급 인사에서 배제당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허울로 허수아비로 이분은 절대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분은 지금 사실 마지막 민정수석으로서 상당히 민정수석으로 갔었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이미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나마 좋은 이미지를 받은 이유는 뭐냐? 신현수 민정수석을 이렇게 보임시킴으로써 이제 뭔가 좀 안정이라든가 정상을 회복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구나라고 생각한 국민들도 꽤나 있었을 겁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임명장 받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지금 그만두겠다 하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정수석의 권한을 박범계가 마음대로 뒤흔들고 또 민정수석의 그 부하인 이광철 비서관과 밀실해서 야합을 해서 인사를 해서 결재가 난 이 판에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정상계로인 민정수석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이런 검사장 인사를 그걸 일요일에 기습을 해서 발표를 할 수가 있느냐. 역대 없었던 공무원 인사 중에서 일요일날 기습 인사하는 경우는 아마 처음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우리가 이 상도를 해보면 결국은 이 정권은 야밤에 혁명하는 혁명군하고 무엇이 다르냐.
그런 얘기죠. 네. 이 박범계 장관은 지난 21일 평검사 인사안이 신현수 수석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 이후에 검사장급 인사에서는 신수석을 대놓고 패싱해 버렸습니다. 이 박범계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역시 박범계입니다. 네.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 눈에는 대통령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분이 했던 페이스북의 글이 생각납니다. 아, 대통령님, 느낌표 대통령님, 이걸 딱 페이스북에 실었다고 그러는데요. 그걸 보고서, 언론에 뜬 기사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미소를 지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대통령님.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대통령으로부터 점지됐나 이렇게 얘기하는 언론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죠. 이분이 바로 윤석열 총장한테 형령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안면 싹 바꿔가지고 사법연수원 다닐 때 형령하고 그렇게 따랐고 가까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말이죠.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똑바로 앉으세요. 똑바로 앉으세요. 추상 같은 호령을 하는데 깜짝 저도 놀랐습니다. 네, 그런 분입니다. 지난달 21일 평검사 인사안이 신현수 수석에 의해서 제동이 딱 걸리니까 검사장급 인사에서 신수석을 대놓고 패싱하기 시작한 결과가 바로 오늘의 그 결과로 연결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조선일보가 종합 취재를 해보니까 법무부 평검사 인사안에는 검찰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는 신수석 의중과 전혀 배치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들 취재 기자들은 기사화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채널A 사건을 수사했던 장태영 검사를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연구관에 발령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윤 총장은 이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감쌌다는 이유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까지 당했습니다. 장태영 검사는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과 압수수색 중 몸싸움을 벌일 때 동행한 검사이기도 합니다. 윤 총장으로서는 상당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인사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걸 알게 된 신수석은 당시 윤 총장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듣고 반영하라 이렇게 법무부에 강하게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장 검사는 결국 대검이 아닌 법무부 형사법제과로 발령이 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7월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를 2차로 발표했는데 일요일 전격 발표된 이 인사에서 신수석과 윤 총장은 배제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안팎, 검찰 안팎, 또 법조계 이런 데서는 지난 4일 검찰이 월성 원전 수사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구속영장 청구하자 신현수 패싱론이 더 힘을 받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됐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박범계 장관의 검사장 인사안을 결재했습니다. 용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며칠 다음 주 아니면 이번 주에 있을, 이번 주는 지나고 다음 주 정도 발표되겠네요. 차장 부장급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임기 말 정권 방탄용 인사로 완결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옵니다. 신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그 휴가를 엊그제 갔지 않습니까? 이때 박 장관이 이미 그 이전에 중간 간부 인사를 다 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신수석은 최근 주변에다가 다시는 박 장관을 볼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 바로 규중굴걸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한테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사안들이
패싱을 하고 주무 민정수석을 패싱을 하고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신현수 수석과 같은 그런 지금의 입장이었다면 조국 장관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대검 감찰과정으로 예정된 이문정 검사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이 대검 감찰연구원 원포인트 인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윤석열 총장과는 사사건걸 충돌했던 우리법 연구회 판사 출신 한동수 있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우리법 연구회 판사 출신입니다. 이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현 정권 인사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자주 했던 임 검사 검찰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감찰 필요성을 단골로 제기했는데 역시 좋은 그 자리로 원하는 자리로 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과장이었던 2013년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한 법조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찰 요청을 한 장본인인 임 검사를 감찰 주체로 내세우겠다는 것은 정권 코드 감찰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법조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네. 이 변필건 형사 1부장 교체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수사 지휘를 했던 그런 정의로운 인사에 대한 핀셋 보복 인사라고 매우 세찬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외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 A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결재를 요구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런 게 미운 털이 박힌 게 아니냐, 그 이유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중앙지검 형사 1부에는 현재 임성근 부장 탄핵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사건이라든가 대검 과거 진사당 소속 이규현 검사 윤중천 면담 보고서 조작 의혹 사건이라든가 이런 중요 사건들이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우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할 정도의 인사. 만약에 이 변필건 형사 1부장이 교체된다면 이거는 완전히 보복성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권과 관련된 민감한 고소고발 사건도 대개 이 변필건 형사 일부로 몰리고 돼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그런 자리에 변 부장을 그대로 뒀다가는 이 검사장을 치받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본 것 아니겠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윤석열 징계 국면에서 이성윤 지검장의 용태 나가달라고 요구하면서 사표를 제출했던 김욱준 제1차장 검사의 후임도 역시 이 지검장의 입맛에 맞는 오른팔 왼팔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이 중간 간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사가 무엇을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는 까놓고 친정권 인사로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그런 법무부 장관, 아니 이 정권의 의도가 쫙 깔려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암흑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의 암흑기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시간은 도도하게 찬란한 빛을 내포하고 태양은 새벽에 대한민국의 태양은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뛰노는 한미동맹과 굳건한 안보가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그 속에서 성장하는 대한민국, 자유를 누리는 대한민국. 네. 곧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잘 지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